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소식은요. 이낙연 전 총리의 귀국 소식입니다. 오늘 귀국을 했죠. 뭐 예정됐던 대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딱히 뭐 특별한 감흥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이 촛불 집회가 열리는 날인데 굳이 오늘 맞춰서 들어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했어요. 자, 그런데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렸던, 그래서 이낙연이 들어오면은 마치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막상 오늘 이낙연의 귀국은 좀 한산했다. 언론들이 엄청나게 띄워주고 있는데 마치 언론들은 이재명을 죽일 대표 선수라도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죠. 온갖 언론들은 이낙연을 떠받드는 데는 단 1초의 주저함이 없어요.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다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언론들을 그들을 보는 느낌이 들어요. 여튼 자, 언론들이 그렇게 띄워줬습니다만 그리고 마치 중계방송을 하듯이 생중계를 하듯이 이렇게 이낙연의 귀국을 모든 포커스를 맞춰줬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한산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 이낙연 한물 간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소란스러웠죠, 사실. 이낙연의 귀국을 앞두고. 이게 뭐냐? 색깔이 조금 이상하네요. 자, 색깔이 좀 이상해서 제가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티셔츠가 사실 되게 팔렸어요, 실제로. 문꿀 오솔인지 어쩐지 하는 그런 데서 이런 티셔츠를 팔았어요. 황당하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셔츠가 여러분 얼마 정도로 보이십니까? 자, 이 셔츠를 장당 한 5만 원, 한 4만 5천 원 정도에 판 것 같아요. 두 장을 89,990원, 89,900원. 그러니까 9만 원에 팔았네요. 두 장을 9만 원. 그러면 한 장에 4만 5천 원이네요. 여러분 좀 전에 보신 이 티셔츠가 4만 5천 원짜리 피셔츠입니다. 이거를 3만 장을 선주문을 해가지고 팔려고 했나 봐. 근데 실제로 주문은 42장밖에 안 됐대. 그래서 결국 취소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배송 문제, 디자이너 문제, 하여튼 시끄러웠어요. 이 내용이 그거예요. 이게 마크 제이콥스가 디자인한 것이 맞느냐는 이런, 여러분, 이 티셔츠가 마크 제이콥스가,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세요? 자, 저는 솔직히 이 얘기 듣고 되게 빵 터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작권 문제라고 보면은, 몇몇 문파님들이 이낙연 티셔츠가
마크 제이콥스가 디자인한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마크 제이콥스가 직접 디자인한 건 아니지만 마크의 디자인을 오마주로 채용하기 때문에 마크 제이콥스 디자인으로 봐도 된다고 설명을 했대요. 뭔 소리야 이거?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뺏기가 맞아. 누구 걸 뺏겼다고 이게 걔 거야. 내 거 뺏기면은 이거는 그건 내가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정래 선생의 소설을 뺏겨서 누가 썼으면 그게 조정래 선생의 소설인가요? 아니잖아. 유시민의 글을 뺏겨 썼으면 그게 유시민의 글이에요? 아니면 그냥 뺏겨 쓴 글이에요? 뺏겨 쓴 글이지. 자, 여하튼 간에 이 난리를 쳤어요. 이 소란스러운 준비가 엄청 많았습니다. 하여튼 시끄러웠어, 하여튼. 자, 그 시끄러운 끝에 도착한 이낙연, 그 이낙연을 만나러 갔다는 사람들, 인파는 요 정도로 모였습니다. 자, 더 팩트 사진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보통 제가 이거 편집을 하는데, 혹시 뭐 편집을 해서 뭐 잘 안 보였네, 일부러 뭐, 왜곡을 했네, 그런 말이 나올까봐 아예 더 팩트 사진을 그대로 갖다 댔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얼굴을 세봤거든요. 300명이 채 안 되던데. 300, 그러니까 제가 후하게 쳤어요. 여기 보시면 얼굴을 셀 수가 있어요. 이게 사진을 보면은 얼굴을 셀 수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50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200 한 몇 명밖에 안 돼요. 300명이 채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군다나 여기에 경호원이라든지 또는 여기 기자들 이런 사람들 싹 빼고 나면요. 에휴, 어림도 없어요. 근데 이걸 1000명이라고 기사를 썼대. 글쎄 여러분 1000명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뭐 좋아. 맞다 치고. 자, 다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모인 장소 아까 이 사진을 좀 다른 각도에서 찍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게 환영 인파의 모임이래요. 1000명으로 보이세요? 전 아무리 봐도 1000명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또 다른 각도에 찍은 사진. 예. 자, 이게 사람들이 바짝 모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 잠시만요. 자,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쭉 모여 있죠. 이렇게 쭉 모여 있는데 이 뒤쪽으로는 다 한산해요. 또 이렇게 보면은 이 입국장 부분인데 입국장이 대기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한데 바로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4명 정도 지나면 다 그냥 한산한 이런 장면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게 1000명이 모인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기 생각하십니까? 예. 좋아요, 뭐 1000명이라 치고 이게 제일 많이 찍힌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 기둥을 뒤로 해가지고 뒤쪽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조그만 박스 무슨 뭐 안내대 같은 데가 있는데 여길 기준에도 사람이 없어요. 1000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라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그죠? 자, 뭐 여하튼 그렇다 치고 1000명이라 치고. 근데 어쨌거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죠. 입국장 부분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 주변에 사람이 못 지나다닐 정도가 되고, 아예 통로를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 여기 이 사람이 다 이낙연 보려고 온 사람들은 또 아니라는 거야. 왜? 오늘 귀국하는 사람이 이낙연 뿐이겠냐고. 입국장 주변에는 원래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늘 있어요. 또 보면. 그죠? 이낙연만 오늘 귀국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 명이 귀국한단 말이야. 입국장 앞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 네, 솔직히 숫자 가지고 솔직히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1000명이라고 하니까 1000명이라 치지 뭐. 근데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온 것만은 분명하죠. 저렇게 뭐 티셔츠를 3만 장을 주문한다? 아마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죠.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 티셔츠를 입고 공항에 가자 그랬다니까. 그거를 3만 장을 주문을 할 정도면 실제로 3만 명이 다 가지는 않겠으나 자기들 딴에 적어도 5, 6천 명은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인원이 적고 아무리 봐도 1,000명은 안 돼요. 그죠? 저기 있는 사람들 탈탈 털어도 1,000명이 될까 말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귀국장, 그러니까 입국장 주변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환영 나온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누군가가 내 아는 사람이 귀국 오면은, 환영 나갈 거 아니에요. 친척들이 가기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 동생이 옛날에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가 왔다고. 그러면 입국할 때 내가 일부러 공항 가가지고, 짐들러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항상 입국장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감안하면은 아무리 봐도 뭐 1,000명이 되든 안 되든 아무리 봐도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온 건 분명해 보여요. 무엇보다도 확실한 건 뭐다? 국회의원들이 너무 적게 왔더라. 나타난 국회의원 설훈, 윤영찬, 이병훈, 이계호, 박영순, 김철민 이런 사람들만 왔어요. 안 온 사람? 김종민, 이상민, 이원욱 안 보여요. 그죠. 특히 김종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낙연이 바로 뭐 정권의 정치안에 바로 뛰어들고 바로 당권 도전하는 건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대요. 이상민 요새 좀 조용하죠. 이원욱 설치고는 있지만 그렇게 설치인 거에 비하면 오늘 왜 안 나갔을까? 야 정말 특이하네. 자기가 원내대표 하려고 그랬는데 박광원 때문에 박광원한테 밀려서 그런가? 서운해서 그런가? 자, 여하튼 오늘 이 자리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낙연이 반명계의 구심점이 될 거냐, 민주당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냐, 라는 기대를 기사로 써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드러난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재명을 괴롭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민주당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6명, 현직 국회의원은 6명밖에 안 왔어요. 그렇게 이낙연이라면 껌뻑 죽는다던 부산에 배재정도 안 왔어. 그 사람은 국회의원 아니긴 합니다만 안 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신동근 의원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났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대선 기간에 이낙연과 문파들, 도깨비들 이러면서 명단 쭉 해놓은 해가지고 나무로 이름 파놓은 문패인지 이상한 거 보셨죠? 예. 그 나무패, 그 나무패 호패 같이 생겼던 그거, 그거에 20명, 30명 가까이 적혀있던 인원들 다 어디로 사라지고 없네? 기껏 이 사람들만 남았네? 예상했던 거에 비하면 좀 초라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자, 물론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귀국만 한 거잖아. 오늘 귀국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알 수는 없다. 게다가 이낙연이 오늘 말한 것도 봐라. 이재명 얘기는 안 하고 윤석열에 대한 얘기만 막 하지 않냐. 윤석열 비판만 하지 않았느냐. 사실 오늘 이 귀국장은 발톱을 숨긴 거다. 그러니까
안 오면은 너무 이상하니까 적당히 그냥 와서 그냥 적당히 치르고 넘어가려고 한 거고, 본격적인 세규합은 곧 있을 다른 것들을 계기로 삼아서 무언가를 통해서 진행할 거다. 아직은 알 수 없다. 요라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하고 하는 쪽에 조금 더 저도 조금 더 가능성을 좀 두고 있습니다. 원래 이 이낙연은요, 계획이 되게 뚱뚱했었어요. 원래 계획은 윤영찬, 설훈, 이상민, 김종민들 앞세워가지고 이재명 사퇴 공세를 막 벌릴 겁니다. 벌이려고 했어요. 즉 귀국을 앞두고 한 보름 전부터 쫙 시작을 해가지고 여론 공세를 몰고 갈 예정이었고요. 그 여론 공세의 핵심이 뭐였다? 예, 이른바 혁신위원회였던 거예요. 혁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흔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된 겁니다. 왜? 원래로는 이렇게 윤영찬이니 설훈, 이상민, 김종민을 앞세워가지고 사퇴 공세를 하면은 검찰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주고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은, 자, 전권혁신위를 내밀면서 협상안으로 내밀면서 여기에 오케이를 해주면 우리가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줄게. 요러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무산이 돼버렸죠. 전권혁신위원회 설치, 혁신위원회는 설치가 됐지만 전권혁신위원회는 설치가 전권혁신위원회는 아니죠. 그리고 혁신위원회 이미 완성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검찰 지금 뜻대로 이재명을 기소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원래 검찰의 계획대로라면은 대장동 재판이라든지 또는 쌍방울 재판에서 추가 증거가 나오고 그게 유죄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으로 건너간다였는데 그 자체가 계획이 완전히 무산돼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낙연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귀국 행사를 축소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그냥 발톱을 숨긴 걸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귀국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김종민 의원이 절대 이낙연의 반대편에 설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낙연이 당대표 시절에 그때도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요. 그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어요? 김종민이었어요. 자, 그런 김종민이 이낙연을 배신할까? 그렇죠. 가능성 크지 않죠. 그런데 오늘 귀국장에는 안 갔다? 글쎄 왜 안 갔을까? 오늘 토요일인데 날짜를 토요일로 잡았다는 것도 뭐야? 나 귀국하니까 많이 모여 이 말이었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안 왔다? 글쎄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의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를 하겠다고 연설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낙연이나 윤석열이나 크게 당황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연설이 나왔을 때 사실 제일 당황한 표정을 지은 것은 이상민이었거든요. 그리고 김기현도 되게 당혹하는 표정을 지우지 못했고요. 한동훈도 뻘소리 찍찍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원래 한동훈은요, 당황하면 뻘소리예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해요. 그래서 되게 엄청 거친 표현을 써가지고 말대답을 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동문서답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말을 자세히 보세요. 답을 한 게 아니라
적절한 답을 한 게 아니라 동문서답을 해요. 근데 그 동문서답을 되게 강한 표현을 동원해서 공격적으로 써먹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잘 대응한 것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니? 이거는 너 잘못이잖아. 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내 잘못이 맞다, 아니다, 아니 내가 혹시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을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뭐 한동훈은 그러지. 네가 그걸 왜 따져? 네가 왜 주제넘게 그런 거 따져? 라고 되려 승질을 내는 스타일이죠. 이게 남들 볼 때는 제대로 대응을 한 거라고 보이지만 사실 대화는 안 된 거죠. 너 이거 잘못 아니니? 이런 거는 잘못한 거가 맞잖아. 라고 했으면 잘못이 맞다, 아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데 네가 그걸 왜 따져? 이렇게 하면은 싸우자는 얘기지 솔직히. 한판 뜨자 이 말이잖아. 한동훈의 말투가 항상 그래요. 자, 여하튼 간에 근데 한동훈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뭐다? 당황했기 때문에 내 잘못이 맞는 거야. 그래서 감아보니까 이게 네 잘못 아니야? 너 잘못한 거 맞지?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의 사람 같으면 내 잘못 맞아. 아니, 내 잘못 아니야.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네가 왜 따져? 하는 건 뭐다? 내 잘못이 맞거든. 근데 도저히 인정하기 싫거든. 그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해서 질문을 회피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게 한동훈이죠. 그리고 보통 그런 짓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나쁜 놈이라 그러죠. 아우 저 나쁜 새끼 저거. 아우 저 개새끼. 저 새끼하고 절대로 상종을 하지 마. 그러죠? 그런 자가 한동훈입니다. 그런 자가 법무부 장관하고 있어요.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그지? 근데 그 한동훈의 계획에 맞춰 가지고 복귀한 사람이 이낙연인 거죠. 근데 그 복귀를 했는데 한동훈이 제대로 못했네. 예상대로 이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영장을 쳐야 되는데 그걸 못 쳐주네. 그러니까 이낙연으로서는 일단 귀국 행사 좀 줄이자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낙연이 일단 입국할 때는 좀 깨갱 찌그러져서 들어왔지만 앞으로 계속 찌그러져 있을 거라는 보장 없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 성과를 못 내고 주춤거리고 수사 성과라는데 수사 조작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으나 계속 이대로 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8월 달에 또 뭔 짓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적어도 일단 이낙연의 기도는 좀 빗나갔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십디다. 이재명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발언을 해서 그래서 이낙연의 그 작전을 무산시킨 것도 물론 주요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이낙연을 지지하는 민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낙연이 민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대안으로 이낙연이 선택되지 못했다. 어디서부터? 당장 호남에서부터. 호남에서도요. 일부 언론들 이런 애들은요. 지금 현재 이낙연 쪽에 붙어가지고 이낙연 이 붐 일으키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더라고. 일부러 이재명 공격하고 막 그러더라고. 거기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도 이낙연이 선택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지지자들,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자들한테서도 지지를 못 받고 믿었던 호남 지지자들한테서도 지지를 못 받으면 이낙연은 어디서? 없어. 그러니 애시당초 뭘 하지도 못할 상황이다 라는 얘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뭐라고 했든 무슨 수를 썼든 무슨 발언을 했든 아니 지지자들 일반 민심이 야 이낙연 네가 대안이야 그런 분위기가 확 뜬다고 생각해봐. 그랬으면
이낙연 뭐 오늘 뭐 1,000명만 왔겠어? 진짜 터져 나갔지? 국회의원이 저거밖에 안 갔겠어? 떼거지로 몰려갔지? 예. 그렇지 않았다는 건 뭐다? 예, 기본적으로 이낙연을 지지하는 바탕이 없다. 더군다나 믿었던 호남 민심들 역시도 이낙연은 싫다는 분위기가 너무 많이 감지가 돼요. 박광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등을 돌린 이유, 김종민이 갑자기 안 나타나는 이유, 이원욱이 숨바꼭질을 들어간 이유, 다 그런 데 있는 거죠. SKJ님, 호남에서는 이장도 못할 거라고. 하쿠나마님, 이낙연은 영남에서 지지받으면 되겠네. 그러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일요일인 내일도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EJJ님, 그 다음에 태진T님, 네, 오늘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장용진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밤중의 뉴스 여기까지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